오늘 강연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표님의 저서로는 어웨이크,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등의 책이 있고요. 다수의 방송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독서를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법이라는 주제로 독서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독서가 갖는 가치에 대해서 귀한 말씀 전해 듣겠습니다. 박세리 대표님 따뜻한 박수로 모셔보죠. 여러분, 인재가 되는 게 필요하죠. 나 자체도 인재로서 살고 싶잖아요. 내 소중한 자녀도 후손도 인재가 됐으면 좋겠죠. 그렇죠? 인재라면 꼭 갖고 있어야 되는 어떤 필수 덕목들, 능력이 있다면 뭐가 될까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네, 오늘 독서 부분으로 제가 한정해서 강의할 거니까 이런 거가 필요해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면 이런 기술들을 갖게 됩니다. 세 가지 기술을. 문일지십하는 능력을 갖추게 돼요. 책을 정말로 많이 읽은 사람들은 문일지십 능력을 갖습니다. 이거 인재라면 필요한 걸까요? 필요 없는 걸까요? 필요하죠. 하나를 들으면 열을 딱 깨우쳐요. 그런 사람을 인재로 다 여기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책을 많이 읽으면 얻게 돼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하도 많은 문장을 봤더니 문장의 주제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됩니다. 하도 많이 읽었더니 그 문장의 주제를 단박에 팍팍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하도 많이 봤더니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아, 요런 식으로 하면 요런 식으로 끝난다. 그죠? 이런 식으로 추론 능력, 유추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을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인재가 갖추고 있는 이런 능력을 자연스럽게 배양시켜 나가면서 읽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게 되고, 또 하나의 능력은 관주위보예요. 관주위보. 구슬을 관해야지만 비로소 뭐가 된다? 보배가 된다. 관주위보. 그러니까 책을 하도 많이 봤더니 그런데 보다 보면 문장이 약간 좀 어색하고 정보들은 많은데 그 정보가 뒤죽박죽 돼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다 보면 정리 기술이에요. 정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인데, 구성을 이렇게 이걸 먼저 갖고 오고 이걸 나중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비유 같은 거 몇 개 들어서 이렇게 배열하면 진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능력이 배양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능력은 아마 정리 기술이고 AI도 쉽게 따라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책을 진짜 많이 읽은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책 쓰는 게 솔직히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필드에서 계속 남 교육하고 인생 바꿔놓느라고 바빠서 그렇지, 제가 저한테 책만 쓰라고 하면 진짜 며칠에 한 권씩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 왜냐면 수많은 좋은 책들을 관주위보하는 능력으로 다, 그죠? 맞추면 더 좋은 책은 만들 수 있으니까, 최소한. 제 분야 아닐지라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독서 모임도 제가 하나 해야 되는데 바빠서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안 오시니까. 그 다음에 일필휘지 하는 능력도 생겨요. 일필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일필휘지는 한 번에 막힘없이 쭉쭉 써내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집중 몰입해주면서 무비판적이 되면서, 그죠? 호응도 해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쓸 때는 그러니까 완전 무의식적인 내면화를 말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내면화. 완전 내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손으로 쓸 때는 일필휘지고, 입으로 말할 땐 청산유수의 경지고, 그죠? 그리고 진리를 몸으로 이행하는 지행합치까지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 자를 좋아할까요? 배척할까요? 좋아하죠. 이것이 바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으면 인재가 갖고 있는 이 필수 지식, 그 요소들, 특성들을 갖추게 되는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책 더 좋아지시죠? 그죠? 예.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독서를 갖고 좀 학습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책을 읽으면서 유익한 정보를 모아야 돼요. 이게 뭐죠? 자체가 관주위보죠. 관주위보 하면서 읽고,
그 다음에는 좋은 책 한 권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내면화 과정을 마스터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내면화.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썩히지 말고 남들한테 알려줘야죠. 설명하고 뭐 책으로 쓰던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지고 독서가 제어 창출의 기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대를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곧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저도 됐지만 20대, 30대, 20대를 가장 멋있게 표현할 수 있는 사자성어를 하나 말하면 뭐가 될까요? 뭐 형설지공 막 등등 생각이 많으실 텐데 주경야독 등등등. 전 제일 멋있는 표현이 수불석권이라고 봐요. 수불석권. 뭐 손에서 책이 안 떨어지는 그자만큼 더 대단한 어떤 멋있는 그런 표현은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 인재가 되는 과정은 딱 3가지 과정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데 인재가 되는 과정은 첫 번째 만남입니다. 만남. 무엇과 만남? 책이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책이 아니라 스승과의 만남이에요. 스승과의 만남. 독서가 재화 창출의 기술이라는 걸 진짜로 증명한 나한테 충격을 완전히 주신 스승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있었던 자만 다음 단계, 2단계로 갑니다. 독서의 단계. 근데 그냥 독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해라 해도 뭐 때려서 하는 독서가 아니라 스승을 닮고 이기려고, 배우려고, 청출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자발적으로 하는 독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3단계, 파이널. 실천. 스승과 같이 자신의 분야에서 완전히 지식을 남들에게 갖춘 것을 이제 세상에 알리고 또 전달하면서 실천의 단계로 가는 거죠. 인재가 되는 3가지 단계를 한번 제가 표현해 봤고 재밌으시죠? 네, 좋습니다. 네. 유머는 안 통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식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맞죠?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다들 좋아하시는데 항상 여러분이 더 지식을 더 가다듬으셔서 더 멋진 인생을 살시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몇 가지 대전제는 우리 인간의 지식은 입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만 갖춘 겁니다. 입으로 설명을 못하는 자는 지식이 아예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해주시면 이거 1시간 동안 또 새롭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전 동의할 수밖에 없게 만들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거든요. 100% 제 말에 동의할 수 있게. 근데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라서 입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만 지식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한계 안에서 갇혀 살아요. 이것도 동의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진행이 되는데 그럼 여러분 지식이 뭘까요? 이렇게 한번 지식이 뭐냐고 설명을 해보시라 하면 시간이 좀 짧은 게 한이에요. 뭐 좋은 거요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근데 그거는 초등학생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면 참 답답한 거고요. 지식이란 제가 한자는 좀 약한데 한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지식이 어떻게 쓰는지 보이셨죠? 화살시의 입구가 있으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죠? 화살이 나오는 것처럼 빠르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 사람들도 그 정도 돼야지 진짜 지식이구나를 알았던 거죠. 언제나 설명할 수 있도록. 식자는 차륵시에다가 왼쪽에 말씀 언변 들어갔으니까 뭐죠? 예전에 글을 차르게 썼던 과거에는 그죠? 차르기 굳기 전에 빠르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빨리 쓰는 거예요. 입에선 화살처럼 나와야 되고 손에선 차르기 굳기 전에 쓸 수 있는 이자만 지식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만 발전을 계속하고 나머지는 있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는 지식이 없는 그 겉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개념이 이제 독서를 하더라도 뭐 저 이상으로 재화 창출을 더 하실 수 있고 또 진짜로 남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경지로 더 올라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본질적 지식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므로 딱 하나만 설명드리고 갈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진짜 중요한 거 많지만 하나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걸 진짜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니라 이걸 모르는 집안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 가문은 가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니까 집중하시죠. 메타인지 다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다. 네, 들어보셨다. 네. 설명할 수 있다. 혹은 난 이걸 내 업에서 매일매일 사람들한테 설명하면서 나는 재산을 증식한다. 돈을 벌고 있다. 여기까지는 없을 거예요, 솔직히. 제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가르쳐도 그런 사람은 제가 지도하기 전에 그걸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심리학자 다 포함해서. 그냥 그 개념만 갖고 돈 버는 사람들인데. 자, 메타인지를 제가 짧게 한번 해볼게요. 메타는 상위의 그 더 초월적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코그니션은 말 그대로 상위의 인지예요. 자, 인간은 내 생각이 여기 있으면, 자, 보세요. 생각이 있으면 우리 위에 생각 위에서 내 생각을 보고 있는 상위 인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메타 인지. 아셨죠? 인간 이름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라도 그분도 사람으로서 이게 있습니다. 메타 인지가. 근데 내가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 하는 분을 위해서 제가 빠르게 질문을 할 테니까 빠르게 답변하시면서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해드릴게요. 좀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나라 수도는요? 서울. 좀 빨리 해주십시오. 예. 시간도 없는데. 온두라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이름은? 모르죠? 네, 모르죠? 모른다는 걸 즉각적으로 하셨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뭐가 있다? 메타인지가 있다는 증거가 돼요. 여러분 생각 위에 상위인지가 있어서 바로 스캐닝해서, 그죠? 나 모른다 바로 판단 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AI는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걔는 뭘 안다 모른다 판단 내리기 위해서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다 훑은 다음에, 그죠? 데이터 있으면 안다, 없으면 모른다 판단 내리지만 여러분은 온두에서 모른다를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AI를 이겼어요. 근데 별로 기쁘진 않죠. 그죠? 이기긴 확실히 이겼는데 어쨌든 이겼습니다. 근데 이 메타인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거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시간상 뺄게요. 대신 그냥 여러분한테 바로 실용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면, 영어 단어를 외우게 했어요. 전체 우리나라에서 0.1%, 0.001% 성적을 받는 애들. 그러니까 500등 안에 항식 끼는 애들 있죠? 전국에서. 그런 애들한테 영어를 외우게 한 다음에 딱 덮어요. 몇 분 뒤에. 지금까지 네가 외운 것 중에 현재 몇 개 외울 수 있는지 3초 생각해보고 말해줘. 하니까 얘가 항상 정확하게 대답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 생각을 위해서 바라보고 있는 메타인지가 정교한 애들이 전국에서 놀고 있고요. 그죠? 반면에 성적 떨어진 애들한테도 실험을 해봤더니 오차편차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 생각을 위해서 흐리멍텅하게 바라보는 애들, 이런 애들이 성적이 하위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수능, 다음 주인가 수능이죠? 네, 수능 그 점수는 지능으로 연관된 게 별로 없어요. 인간의 두뇌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솔직히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그죠? 단지 뭐가 다르다? 메타인지가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애들 성적 높고 낮은 거는 메타인지가 다른 겁니다. 그죠? 이것도 계속 재밌게 설명할 수 있는데 뭐 유머는 포기했으니까. 예. 대신 같은 업을 종사함에 있어서도 똑같은 업 같고 똑같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것도 메타인지랑 연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각 분야에서 귀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돈도 많고 이런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메타인지가 장난 아니게 좋은 거고, 아시겠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메타인지가 흐리멍텅해지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저는 한때 20대 때 대한민국에 없는 심리 수업을 아예 싹 다 하게 만들었어요. 30개 넘는 기숙학원에. 좀 이거 항상 말하면서도 전 뿌듯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했다는 그 자부심을 느끼고. 근데 기숙학원은 1년에 4천만 원을 써요, 여러분. 지금 현재 시점으로. 그럼 기숙학원 4천만 원 보낸 그 집안에는 그 부모님이 교육열이 있으셔서 초, 중, 고 때 선행학습을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제일 많이 시켰더니 돈 제일 많이 내고 또 재수하는 거예요.
이런 재수 없는, 예. 그러니까 이거 정말로 걔네들이 머리가 뭐 원숭이 이하래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뭐가 엉망진창으로 된 거죠? 메타인지. 근데 잘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을 들여서 선행학습을 시켰더니 메타인지가 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차라리 안 시킨 애보다 못하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 바로 판단하셨고, 온두에서 모른다 했을 때,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은 친숙함이 느껴졌냐 아니었냐 였어요. 판단 준거가.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메타인지가 안다 모른다 판단 내리는 1차 준거는 친숙함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친숙함에서 비롯되는 오류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아시겠죠? 그게 함정이에요. 친숙함에서 비롯되는 오류 가능성. 그러니까 학원 원장도 학원 강사도 안타깝게도 제 제자가 아니었기에 메타인지를 모르는, 그죠? 사람들 만나서 어린 애들이 좀 뭐 가르치고 알겠어 하면 예 알겠어요. 친숙하니까. 이걸 자꾸 반복한 거예요. 진짜 아는 상태가 아닌데, 진짜로 아는 자는 아까 말했는 것처럼, 지식에서 말한 것처럼 언제나 입으로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 안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게 아닌 녀석들이 자꾸 알았어 하면서 시험 보면서 막 틀려요. 막 틀려. 집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 나 아는데 틀렸다? 재수할 놈이라는 게 딱 그죠? 차라리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나 몰라서 틀렸어요 인정할게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제대로 아는 상태로 시험 볼게요. 이런 애들한테 밀리게 됩니다. 요즘에 헛똑똑이들이 겁나 많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왜냐면 애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설명을 못하지만 아는 척은 엄청나게 해요. 애들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망가져 있기 때문에. 메타인지 자체가 흐리멍텅이고 스승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얘를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부모들은. 안타깝죠. 어쨌든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항상 모든 게 그래요. 이거 더 깊게 설명할 수 있는데, 메타인지를 내가 제대로 갖고 있으면 인생은 멋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데, 뭐 운명 탓하고, 아니면 그죠? 뭐 올해는 뭐 대운이 없어서 안 되고 우주가 날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이런 얘기 해봤자 기가 막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것도 해볼까요? 기회를 얻는 법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20대가 그렇게 많다면, 또 이게 국가관공서에서 오신 분들 계시는데 제가 또 안 좋은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저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숙학원에서 1년에 4천만 원 정도를 굳이 더 내고 공부한 애들이 아무 생각, 먹고 살기 위해서 구급시험을 보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죠? 아시겠죠? 제가 구급시험을 뭐 까는 게 아니라, 지 부모는 한 달에 400만 원 냈는데, 그죠? 200만 원 벌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기회를 얻는 방법 설명해봐 하면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니까 아무거나 먹고 사는 게 이제 인생의 목표가 된 겁니다. 이해되세요? 전 아버지 빚이 2억이 넘었습니다만 20대 때 아버지 빚 다 갚아드렸어요. 제가 아예 만들어버린 심리 수업으로. 그러니까 저는 구급시험 안 보겠죠, 당연히. 왜냐면 기회를 얻는 법을 다 설명할 수 있었으니까. 그때부터도. 이해되시죠?